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경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선출된 지 약 2달이 경과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귀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3월 22일인지 3일서부터 시작된 경북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나왔고요. 70명이 사상자가 나왔고 4,000명이 이재민이 나왔고 그리고 4만 헥타르 이상이 화염에 휩싸여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또 트럼프는 그 트럼프발 관세, 경제 위기, 이러한 국가의 재난 상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3월 24일 날 복귀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산불 현장도 가보고 또 재난대책회의 본부 회의도 거의 매일 한두 번씩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가 이 산불과 국가 재정위기, 그 재정위기가 아닙니다. 무역위기, 그리고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절대절명의 그러한 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는 그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언제 임명해야 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즉시 지체 없이 뭐 상당 기간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선출된 지 2달이 경과했으면 이미 즉시에 걸리기 때문에 즉시 지체 없이 상당 기간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다시 직무 복귀하신 즉시 임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복귀한 다음에 정확히 16일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4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4월 8일 날 오후 9시에 28분 동안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했고 한미 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을 눈코뜰 새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7일까지 15번을 중앙재난안전본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관을 했고, 그 산불 현장을 갔었고, 또 이재민들에 대한 주택 문제를 관계부처와 고민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44망입니다. 피고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신 2025년 3월 24일 무렵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1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고,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당시는 국가의 수반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이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감히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불, 경제 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저의 그 헌재 기각 판결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도 전체적으로 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진행은 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난 대행으로서는
결국 어떤 거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 또 그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산불 사태의 경우에는 제가 언론으로 확인한 건데 2025년 3월 30일에 최종 진화됐다라는 소방청의 그 발표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3월 30일입니다. 피고인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2025년 4월 8일 21시경에 30분 통화하신 걸로 보도자료 나온 걸 확인했는데요. 전자결제로 인사 안에 제가 결제만 하는 업무를 바빠서 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사실관계를 틀린 사실관계를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피고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3월 30일에 최종 진화된 거는 일부입니다. 그 뒤로도 산불, 그래서 그런 4월 달에 진행된 산불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여러 물론 증거로 제출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다 증거로 참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3월 30일에는 불이 약간 지나서 다시 또 막 재발하기 시작하고 해서 그것이 4월 초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신문지상에도 이미 다 알려졌는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조서에 속기록에 다 남겨주시고요. 예. 피고인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변호인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그렇게 다 감안하셔가지고 전자결제로 인사 재간에 딸깍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결정을 해서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재간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은혁 후보님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3월 24일 이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순번 749번 국무조정실 사실조회 회신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헌법재판관 임명 재간 결제선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던 결제 라인이고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기한을 해서 상신을 하면은 국무총리가 부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최상목이 부서했었는데 이제 피고인이 직무대행이실 때는 피고인이 계셨으니까 여기 부서자로서 한번 결제하시고 재가자로서 결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인사혁신처가 문서는 다 기한해서 올리는 것이고 마흔역으로 결정되고 마흔역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이 문서 결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특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권한 대행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뭐 정확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이 추가적으로 임명이 되면 이미 그 변론이 끝난 상태에서는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기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재판장님 물어보셨어요. 재판장님. 네.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제가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뭘 취소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아니 지금 재판장 제지해 주시죠. 저기 뭐 피고인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는 언론 지상에 반대 아마 신문으로 해주시죠. 좀 나왔던 것 일단 같고요. 방금 뭐 취소하신다는 게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취소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취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새로 임명이 됐을 때에는
변론을 제기해서 더 저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 사실이 아닐 수 있겠다 그렇게. 뭐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을 때 누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느 그런 이야기- 언론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들었다는 얘기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냥 얼핏 읽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네.